여러분, 근데 이 중간에 박 사장 내외가 쇼파에서 벌이는 그 유사성행위는 이게 노출이 하나도 없는데 엄청 야하지 않아요? 진짜 이게 연출이 대단한 게 웬만한 옷 다 벗고 나오는 장면들보다 진짜 야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어떻게 그렇게 야하게 잘 만들지? 그리고 저는 그 기훈의 가족들이 항상 어디 이렇게 들여다볼 때 손 먼저 나오는 게 바퀴벌레 같더라고요. 그리고 계단 걸어 다닐 때 막 타다다다다다 하는 것도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떡띵입니다. 드디어 제가 기생충 개봉 날짜에 맞춰서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. 어디선가 어떤 센스 있는 한 줄 평을 보고 왔는데 자막 없이 즐길 수 있는 유일한 황금종려상 영화. 정말 맞는 말이죠. 사실 이 영화가 진짜 대단한 영화잖아요. 그래서 괜히 영화 보면서도 국뽕 주모 하는 느낌이 들었죠. 근데 제가 영화를 보고 왔잖아요. 황금종려상이라는 타이틀을 떼고도 이 영화 진짜 굉장합니다. 정말 재밌는 영화예요. 하지만 스포를 당하고 영화를 볼 경우에는 그 재미가 반감될 수 있으니까 스포 조심하시고 얼른 영화 보고 이 리뷰 다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리뷰 시작합니다. 탁띵. 이 영화가 황금종려상을 받은 것 치고 굉장히 대중적인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재밌을 법하고 공감 많이 될 법한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. 뭐 대왕 카스테라라든지, 그리고 반지하란 개념이 외국에는 없대요. 근데 우리나라에는 반지하라 하면 이제 퀴퀴하고 해 잘 안 드는데 지상은 조금 밤만 보이는, 그래서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걸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. 이 영화는 가난한 가족, 기택, 기정, 기우, 그리고 충숙 이렇게 네 가족이 나오고, 데칼코마니 같은 부자 가족, 박사장, 그리고 박사장 와이프, 다혜, 다송이가 나옵니다. 정말로 이 영화가 굉장히 친절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보고 나서 누구나 다 이 영화가 말하고 싶은 게 뭐고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 감정들이 뭔지 느끼게 해줄 수 있게 하거든요. 특히나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고 나가는 인물인 기우의 이미지는 정말 너무너무 공감됐습니다. 정말 마음이 쓰리고 슬프면서도 약간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제가 지금 현재 백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 영화에 대해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. 제가 돈을 아껴보겠다고 한동안 데이터 없는 요금제를 썼었어요. 16,000원짜리. 완전 기본 요금제인데 그건 데이터 선물도 못 받더라고요. 그 요금제를 쓸 때 한참 길거리에서 와이파이 동량을 하고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가족들이 피자 박스를 접고 난 수익으로 한 상 차리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과자랑 맥주 필라이트를 먹습니다.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맥주 중에서 필라이트가 가성비 제일 좋아요. 가장 싸죠. 그래서 저도 백수 친구들이랑 모이면은 다른 거 고민할 것도 없이 필라이트 피처를 집어드는데 그 중에서도 초록색이 가장 싸고 아몬드 미니 안주가 붙어있는 그런 맥주를 사서 마십니다. 그런 것처럼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. 그렇게 백수로서 공감되는 부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. 또 그것도 저만의 꿀잼이었던 부분이었고요. 기훈의 가족이 마시는 술이 서서히 변화합니다. 피자 박스를 접었을 때는 필라이트, 그리고 온 가족이 취업하고 나서는 삿포로를 마시고요. 그 다음에 박사장의 대저택에서는 양주를 마시면서 마치 그 집의 주인이 된 것 마냥 누리는 모습들이 나옵니다. 그렇게 마시는 술의 변화가 있을 정도로 기택네 가족에게는 마치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이 보여요. 영화 중반까지는. 그렇지만 이제 사건이 터지죠. 앞서서 일하고 있다가 잘린 가정부가 다시 나타납니다. 그 가정부가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 지하로 내려가면서 진짜 바퀴벌레 같은 인간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죠. 문광의 남편입니다. 그 속에서 4년을 살았다고 하는데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속이 편하다고 말하는 문광의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송강호는 절레절레해요.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사냐는 듯이. 되게 아이러니하죠. 반지하에 살고 있는 기택이 지하에 살고 있는 또 다른 기생충 같은 문광의 남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. 그리고 그들은 뒤엉켜서 싸워요. 내가 이 숙주의 기생충이 되겠다는 듯이. 정말 이 모습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슬픈 장면이에요.
계단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다툼 자체를 알지도 못하고 그들이 존재하는지조차 알지 못해요. 그만큼 아래는 목숨을 걸 정도로 피 터지게 싸우는데 그 지하를 벗어나면 얼마나 고요하고 멋진 대저택이 있는지 씁쓸했습니다. 그렇게 기택은 문광의 남편과 본인을 분리해요. 다르다고 생각을 하죠. 하지만 영화가 점점 진행될수록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. 박 사장이 언급하는 김 기사의 특유의 키키한 냄새, 그리고 다송이의 깜짝 생일 파티에서 벌어진 사건 중에 문광의 남편을 들어 올리면서 찡그리던 박 사장의 모습에서 자신은 다르다고 생각했던 지하 세계의 나름의 분리가 윗사람들이 보기에는 결국에 똑같은 지하 세계의 사람들이라는 거를 송강호는 직면하게 된 거죠. 사실 송강호 배우가 맡은 기택의 자격지심은 그전 장면들에도 나타납니다. 기택을 바퀴벌레에 비교하던 충숙의 멱살을 잡을 때인데요. 그때 마치 장난인 것처럼 넘어갔지만 그 순간의 정적은 기택이 진심으로 충숙에게 화가 났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. 결국에는 송강호가 박 사장을 살해하고 그 지하 벙커로 알아서 찾아 들어가는 모습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에 더 깊게 내려가 버리는 가난의 굴레, 하층민의 삶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씁쓸한 현실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설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장맛비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. 대저택에 있을 때 내리던 장맛비의 모습은 운치 있는 그냥 비 내리는 모습이에요. 하지만 대저택에 빠져나와서 반지하러 갔을 때는 도저히 소생시킬 수 없을 것 같은 모습에 집을 마주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모든 피난민들이 체육관에서 잠을 자게 되죠. 그때 기우와 기택의 대사가 또 어마어마합니다. 이제 계획이 뭐냐고 묻는 기우의 모습과 계획대로 될 리가 없어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기택의 모습. 여기서 나는 대화가 결국에 엔딩에도 영향을 주죠. 기우는 계획했던 대로 민혁에게 받은 돌을 들고 대저택에 가지만 기우가 느낀 사건에 대한 책임감과는 별개로 또 실패하게 돼요. 계획은 세웠지만 실패하게 되는 기우의 모습. 그리고 이 사건을 어찌어찌 해결하려는 계획을 세우진 않았지만 결국엔 박 사장을 찔러 죽이면서 계획하지 않은 엔딩을 맞이하게 되죠. 정말 마음 아팠던 건 이 영화에서 가장 슬픔의 최고조인 장면. 기우가 기택의 모수보호를 알아채고 편지를 받아내죠.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써내려가는 편지는 아버지, 제가 꼭 돈 많이 벌어서 이 집을 사서 아버지를 유유히 걸어 나오게 만들게요. 기다리세요. 그때까지 살아만 계세요. 라고 하는데 저는 그 편지 나레이션이 나오면서 기우가 마치 정말 성공한 듯한 그 집을 산 듯한 모습이 나오면서 송강호가 기택이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장면이 나오죠.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정말 말도 안 된다.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. 라고 생각하는 제 스스로가 진짜 이 사회에 얼마나 찌들어져 있나 생각이 되더라고요. 이 틀에 박힌 사회 속에서 얼마나 현실감 있게 살아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청년이 나뿐만 아니라 50대의 계층까지 그리고 한 가족이 되어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빈부격차에 대한 슬픔을 마주한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.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. 우리 같은 대다수의 서민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먹먹함과 슬픔이 정말 현실 속에서도 대저택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느껴질까? 탁띵! 제가 지금 기생충 영화를 리뷰하면서 순간순간 울컥울컥 많이 했어요. 그만큼 공감을 많이 이끌어낸 영화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 번 영화를 보러 갈 예정입니다. 이 영화가 재차 관람할수록 그 인물들의 감정이 더 잘 보인다고 하기 때문에 처음 영화를 볼 때는 사건의 흐름을 봤다면 그 뒤에는 그 사건에 몸담고 있는 인물들의 감정 변화를 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또 댓글 남겨주시고 또 이러한 생각이 있다면 또 그것 또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리뷰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